방송에선 들을 수 없는 프로그램 제작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YTN을 시청하신다면 아마 익숙하고 또 반가운 얼굴일 겁니다. 바로 저녁 종합뉴스 프로그램이죠. 뉴스큐의 주인공 이광현 앵커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겐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지만 이광현 앵커의 시간은 좀 다르게 흐른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빠른 저녁 종합뉴스, 뉴스큐를 책임지고 있는 이광현 앵커. 뉴스큐뿐만 아니라 앵커팀 팀장으로서 YTN 앵커들을 이끌고 있는데요. 보도 전문 채널 앵커로서 그리고 앵커 팀장으로서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이광현 앵커 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매일 사무실에서 뵙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약간 좀 긴장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후배로서 정말 궁금한 게 많은데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네. 먼저 앵커팀 팀장으로서 저는 어떤가요?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앵커라는 직역이 다른 어떤 직종에 비해서 동등한 선상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유다운 앵커를 제가 평가한다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워낙에 뭐 본인만의 뚜렷한 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너무 겸손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앵커 팀장을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남다른 고충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앵커만 할 때는 아무래도 제가 프로그램 뭐 예를 들어 뉴스큐에만 좀 집중할 수 있었다면 다른 역할이 하나 더 생겨서 물리적으로는 좀 해야 될 일도 늘어나고 좀 신경 쓸 것도 많아졌지만 또 선후배들과의 소통이 좀 넓어지고 많아진 건 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YTN에 AI 앵커가 등장해서 맞아요.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앵커로 일을 하시면서 좀 앵커 트렌드가 이렇게 변화했다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앵커에게 주어지는 어떤 요구되는 역할은 정확한 발음, 또 신뢰도를 줄 수 있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게 전통적인 좀 앵커의 어떤 역할 상이었다면 최근에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좀 이슈를 좀 꿰뚫는 앵커 또 자신만의 어떤 관점이 있는 앵커 이런 거를 시대가 좀 요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이광현 앵커를 봤을 때 좀 어떻게 비춰주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어떤 뉴스를 전달하더라도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국제, 스포츠까지 어떤 뉴스를 전달하더라도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 좀 평가를 받고 싶고요. 그런 걸 제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광현 앵커는 뉴스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 네. 아마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모르실 것 같아요. 뉴스큐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지 좀 하루 일과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뉴스큐는 이광현 앵커 혼자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물론 제 역할만 놓고 얘기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헤드라인부터 확인을 하고 제가 다둥이 엄마긴 하지만 네. 정신없는 와중에도 꼭 헤드라인은 무조건 확인하려고 하고 대부분 기사를 YTN이 담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빠진 기사가 있는지 그러면 이제 오전에 출근을 해서 뉴스큐 이제 제작진과 선후배들과 회의를 거치는데 굉장히 좀 밀도 있게 토론을 해서 빠진 뉴스가 있으면 뭐 대담이라든지 앵커 리포트를 통해서 콘텐츠로 보충을 하고 그런 달제 역할도 하고 실제로 또 뭐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고 섭외에 나서기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광현 앵커도 오랫동안 뉴스를 진행한 베테랑 앵커시잖아요. 네네. 그럼 생방송으로 이렇게 뉴스 하면서 좀 어렵다거나 힘든 점이 지금도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보다 의외로 대체로 좀 모험심도 있어서 극복해 나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웃음 참기예요. 의외로. 그래서 사실 인터뷰 이들 이렇게 나오시는데 저만의 웃음 포인트가 있는데 그 흔히 우참이라고 하잖아요. 우참 실패하는 경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위협적이에요. 예전에 좀 이런 관련된 영상 좀 있지 않으셨어요? 많죠. 웃음과 관련된 저의 영상이 많았던 관련된 것 같아요. 영상이 많고 대표적으로 뭐 최양락 씨 나오셔서 제가 거의 뭐 진행 내내 웃음 참느라고 사실 죄송한 일이죠. 앵커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근데 최양락 씨는 아마 유대원 앵커
누구가 만난다 하더라도 누구여도 좀 웃음 참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웃음 참기도 앵커들한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YTN은 실시간으로 속보가 들어온다든지 정말 많은 분들이 출연하시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이제 없으신 건가요? 베테랑이시니까? 사실 저는 뉴스 앵커는 매일 힘든 일이고 매일 고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쉽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제 기술적인 어떤 업무, 그러니까 뭐 속보를 처리한다거나 기사를 읽는다거나 그런 건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제 연차에서 그게 두렵다고 하면 이제 부족한 거고 그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다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사적인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론인이기 전에 뭐 거창하게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지금 전달하는 뉴스가 좀 서로 상충될 때 그때 좀 잠시 고민에 빠지지만 저는 뉴스큐 앵커이지 이광현 어떤 사적인 개인의 자격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 그걸 녹이는 건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사회적 약자의 소식을 전할 때라든지 우리 사회가 공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묻지마 살인 사건 같은 뭐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흉악범들이 강력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가 공분하는 사건들인데 그럴 때는 보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는 정도에서 제 생각을 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YTN 뉴스는 사실 2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 뉴스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뉴스큐가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 있다면 뭘까요? 자랑해 주세요. 뉴스큐가 오후 3시 50분에 시작을 해요. 네. 퇴근 시간 직전이거든요. 퇴근 시간 한두 시간 전인데 그 시간에 이제 시청자분들 어떤 분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벌어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어떤 뉴스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뉴스큐를 봤을 때 모든 뉴스를 다 봤을 거다 확신이 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시청자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뉴스를 지향합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가급적 많은 뉴스를 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빠른 종합 뉴스란 이름을 갖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앵커들도 각 뉴스를 진행하면서 본인의 개성이 좀 드러나기 마련인데 앵커로서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어떤 게 있으세요? 어떤 평가를 받는 건 다른 사람이 저한테 이제 평가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떤 앵커라고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고 다만 지향하는 건 어떠냐면 화면과 좀 일심동체되는 앵커 그러니까 생방송 중에도 자막과 또 심지어 이렇게 뉴스 화면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아시죠? 자막을 네. 또 따로 잡잖아요. 제가 거기서 질문을 많이 뽑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YTN 앵커지만 그래픽, 자막, 화면까지도 내가 다 꿰뚫고 있다. 그걸 뭐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흐름 속에 내가 같이 호흡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다양해지고 넓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늘 급박하게 돌아가기 마련이잖아요. 혹시 겪었던 에피소드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 얘기해 주세요. 사실 뭐 뉴스 진행을 상당 시간 했기 때문에 여러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화재 현장에 부부를 그 화재 현장에 피해자 부부를 생방송에서 이제 화상 중계란 형식을 통해서 연결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본인이 입은 어떤 피해와 그런 아픔을 말씀하시다가 오열을 한 방송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그 오열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앵커 역할도 힘들었지만 그걸 떠나서 끝나고도 한참 후유증이 남더라고요. 좀 죄송하기도 하고 사실 그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일이죠. 본인이 터전을 잃은 상황에서 화마가 삼켜버린 그 터전을 배경으로 저희가 이것저것 질문 드린다는 게 정말 죄송스럽고 마음이 많이 아파서 한 며칠 후유증이 남더라고요. 그럼 이럴 때 좀 앵커로서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사람인지라.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가끔 저희 방송인들이 눈물을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거는 자기적이어도 안 되지만 오히려 또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오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다면 시청자와 같이 호흡하는 것도 방법인데 보는 분들이 좀 불편하다면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가급적 이제 여러 각도의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꼭 저의 생각과 같진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형태로 뉴스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전 또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생방송을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발음 같은 걸 교정해요. 제가 안 되는 발음들이 있으면 방송 경력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면 또 그것도 하나의 지적이겠습니다만은 제가 부족한 면들을 지금도 연습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좀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사실 생방송 노하우는 따로 없고 많이 해본 사람이 승자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유다원 앵커보다 나은 점은 좀 더 많이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요? 네, 많이 했는데 거기서 정체되면 안 되고 많이 한 것을 토대로 계속 발전하려면 반성도 많이 해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매일 반성하고 매일 고민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앵커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 분명히 드셨을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람을 느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가볍게는 제가 학창 시절 굉장히 동경했던 가수나 어떤 소설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인터뷰했을 때 내가 뭐라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나 이런 건 좀 가벼운 소감인 것 같고 조금 무겁게는 제가 전한 뉴스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하거나 어떤 좀 바뀌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때 그럴 때 가장 YTN 앵커 하길 잘했다라기보다 감사하구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도 시청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뉴스 계속해서 전해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